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 제 손에는 69살 남편의 떨리는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마지막 자식이 결혼하자마자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아내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재산 절반 그리고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소. 또 며칠 전에는 72살 아내분이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흐르셨습니다. 남편의 불같은 성격과 무시를 4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더는 밥 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황혼의 독립을 선언하셨죠. 남편은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며 길이 날뛰었지만 아내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이렇게 황혼에 갈라서는 부부들의 눈물과 후회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건의 이혼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이 모든 비극의 가장 깊고도 은밀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자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다. 참으로 점잖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저의 언어로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가 없다면 그 결혼은 이미 죽은 것이다. 법 또한 그것을 더 이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충격적이십니까? 당신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쑥스럽다는 핑계로 아내와의 잠자리를 외면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망치질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이혼의 최전선 서울초동법원 앞에서 지난 30년간 수천 쌍의 부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본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그들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온 심리학 박사 이서윤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연애 기술을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이혼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남자들의 피눈물 어린 후회를 바탕으로 당신이 어떻게 아내의 마음과 몸을 되찾고 법정의 피고석이 아닌 행복한 침실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몸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황혼의 사랑을 되찾는 지혜로운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지켜주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외로운 독방이 아닌 따뜻한 동행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고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로 남겨주십시오. 또한 이야기 마지막에는 제가 소수의 상담자에게만 알려드리는 그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아내를 당신 편으로 만드는 부부관계의 마지막 안전 조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은 아주 안타까운 이혼 소송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70을 간 넘긴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아버지 책임감 있는 가장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정에 마주 앉은 그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억울하고 황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개처럼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술주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저보고 이혼을 하자니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항변을 듣고 있던 아내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아내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이 집에 밥하는 사람, 키우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두 사람의 잠자리는 40분 후반에 늦둥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끊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출산 후 몸조리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이를 키우느라 피곤해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잠자리를 미루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부부 사이에 당연한 규칙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남편은 밖에서 사회적으로 성공 카도를 달렸지만 아내는 집에서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유흥업소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나에게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손끝 하나 되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다른 젊은 여자들을 품고 있었구나. 나는 이 남자에게 더 이상 여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침실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혼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남편의 외도 혹은 무관심에 상처받은 아내가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세 가지 형태의 저항을 시작합니다. 첫째, 말을 하지 않는 것. 둘째,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이런 행동을 그저 삐쳤다거나 자신을 벌려는 유치한 행동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말하기 싫으면 나도 안 해와 같이 더 유치하게 맞서 싸우려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저항에 담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신과 싸우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포기 선언입니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당신에게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신호를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당신과의 소통을 완전히 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알리는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밥하기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밥이란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상대방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원초적인 모성애의 표현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무섭도록 차가운 단절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내가 당신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저 피곤해서나 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남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인간적인 경멸의 표현입니다. 당신처럼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남자와 내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몸을 섞고 싶지 않다는 영혼의 절규인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저항은 아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신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며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제가 다룬 이혼 소송의 70% 이상이 바로 이 시기에 오해와 불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상처를 모른다고 생각하며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가장 멀고도 고독한 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법정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님, 저는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를 이혼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성실함이나 통장 장원만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법은 아주 냉정하게 당신이 부부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무의 가장 핵심에 바로 성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왜 그토록 성관계를 혼인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나 종족 번식의 수단을 넘어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오직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그 신성한 교감을 당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치했다면 법은 당신이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질병이나 특별한 사유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와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로 인해 정서적인 교감이 완전히 파괴되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혹시라도 아내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무시한 채 당신의 육체적 욕망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아내와의 교감을 포기한 채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녀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님들은 당신의 재산 목록을 보기 전에 당신 부부의 침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당신이 그 질문 앞에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그 재판에서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잠시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잠자리를 거부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 역시 깊은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은퇴와 함께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자식들이 떠나간 빈둥지에서 남성에게 성관계는 자신이 아직 남성으로서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 아직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내와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릴 때 남자는 극심한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남자로서 끝났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편들이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외도입니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외도 남성들에게 왜 바람을 피우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외로워서요.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집에서는 벌레 보듯 하는 아내와 달리 밖에서 만난 그 여자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신의 농담에 웃어주고 자신을 멋진 남자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 따뜻한 인정과 관심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 어떤 이유로도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끔찍한 배신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도의 뿌리가 사실은 텅 비어버린 부부관계와 그 속에서 골마 터진 남편의 지독한 외로움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밀어내고 있다면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대신 당신의 그 외로운 마음을, 당신의 그 슬픈 욕망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과학적인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저는 한 학회에서 부부관계와 가족 문제를 평생 연구해온 아주 저명한 가족 심리학자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 교수님께 제가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중년 남성들의 외도 심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교수님은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도를 성적인 일탈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외도는 정서적인 굶주림에서 시작됩니다. 즉, 배우자에게서 더 이상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지요. 교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연구팀이 수백 명의 외도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외도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성적인 불만이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이나 정서적 무관심을 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거울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며 마치 거울처럼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신경세포지요. 부부가 서로를 보며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눈빛을 교환할 때의 거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두 사람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계속해서 무표정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차가운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거울 신경세포는 나는 거부당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계속해서 뇌에 보내게 됩니다.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거울 신경세포를 따뜻하게 비춰줄 새로운 거울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남편의 거울 신경세포에 대한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침묵과 무관심이 아내의 외도를 부추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녀의 얼굴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부부관계의 파탄이 결국 정서적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마음과 굳게 닫혀버린 아내의 몸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많은 남편들이 여기서 또다시 성급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갑자기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억지로 잠자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가뭄으로 쩍적쩍 갈라진 땅에 갑자기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메마른 땅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아내의 몸과 마음이 당신의 손길을 다시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잠자리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내라는 잊혀진 정원을 다시 가꾸고 그곳에 다시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만드는 정원사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소. 내가 당신 피곤할 텐데 발이라도 좀 주물러줘도 되겠어? 아마 아내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칠 겁니다. 수십 년간 당신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친절이 어색하고 당신의 저희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발을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발바닥과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주물러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당신의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당신이 존경하는 노모의 발을 주물러드리 말입니다. 당신의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따뜻한 손길 속에서 아내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경계심의 빙벽이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당신이 매일 밤 꾸준히 그녀의 발을 주물러 줄 때 아마 아내는 더 이상 당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내가 당신의 손길에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발에서 종아리로 그리고 허벅지로. 하지만 절대로 그 이상의 민감한 부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그녀의 몸을 다시 알아가고 그녀 또한 당신의 손길을 다시 신뢰하게 되는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들은 말없이 몸으로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을 다시 여는 열쇠는 침실이 아닌 것이래 그리고 부엌에 있습니다. 거창한 잠자리의 기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아주 사소한 손길들이 아내의 닫힌 마음을 여는 진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일상의 손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쳐 지나가는 손길입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할 때 혹은 좁은 복도를 지나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이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공기처럼 아주 가볍고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작은 접촉들이 반복되면서 아내의 몸은 당신의 존재를 다시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아내가 무거운 냄비를 옮기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말없이 다가가 그것을 대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물건을 건네주면서 아주 잠깐 그녀의 손끝을 스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든든한 도움과 부드러운 손길 속에서 아내는 당신을 다시 라이레로 남자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함께 웃는 손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함께 웃음이 터지는 순간 가볍게 그녀의 무릎이나 어깨를 치며 웃어보십시오. 함께 웃는다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이 같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기에 신체 접촉이 더해질 때 두 사람의 유대감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이 세 가지 일상의 손길을 물 마시듯 숨 쉬듯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하십시오. 이 손길들에는 그 어떤 성적인 의도도 담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당신 곁에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만을 담아야 합니다. 이 무심한 듯 다정한 손길들이 쌓이고 쌓여 아내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저수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가 가득 차고 넘쳐 흐르는 어느 날 밤 아내는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먼저 당신의 손을 잡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한 충분한 준비 운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 부부만의 새로운 혼인 서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수많은 혼인 서약서를 보아왔지만 그 어떤 서약서에도 우리는 서로의 몸을 존중하고 서로의 쾌락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조항이야말로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그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종이의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약속을 새기는 것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분위기 좋은 곳에서 아내와 함께 와인 한 잔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아주 진지하고도 솔직한 목소리로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벌써 함께 산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나는 그동안 당신을 너무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소. 남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당신에게 너무나도 무심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소. 특히 우리가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서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당신의 그 솔직한 자기 반성의 아내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신을 바라보기만 할 겁니다. 이제 당신의 제안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과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소. 첫째,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를 그냥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다시 남자와 여자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시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줍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침실을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신성한 장소로 다시 만듭시다.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배우고 노력하겠소? 당신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지 않겠소? 당신의 그 진심 어린 제 안에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자리 요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당신의 간절한 노력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당신들 부부는 아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미래에 대한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당신들 부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길고도 깊었던 이야기가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문에서 시작하여 이혼 법정의 수많은 눈물들을 거쳐 마침내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의 침실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잠자리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관계 그 자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당신의 결혼이라는 집 또한 언제라도 폭삭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아내의 변화를 탓하고 당신의 무심함을 합리화하며 결국에는 법정의 차가운 피고석에 앉아 지난 세월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고 제가 알려드린 일상의 손길부터 시작하여 당신들의 잊혀진 정원을 다시 가꾸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법정의 판결보다도 당신의 남은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하고도 절박한 선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선택에 용기를 더해줄 아주 특별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파탄 직전의 부부들에게 처방하여 기적과 같은 관계 회복을 이끌어냈던 마지막 안전 조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무슨 일이 있었든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든 단 1분만이라도 아내를 당신의 품에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천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행위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 단 1분의 포옹이 낮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오해를 눈녹 녹여내리고 당신들 부부의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일 밤 확인시켜주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내의 사랑을 되찾고 행복한 황혼을 만들기로 결심하신 모든 분들은 댓글에 나는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힘차게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선언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과 설레는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다른 고통받는 부부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의 든든한 통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당신을 침실의 황제로 만들어줄 더욱더 은밀하고 강력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황혼을 저 이서윤 변호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